을 들으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화 252번지 일대는 남측으로는 방안타운, 동측으로는 마곡지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이 조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상 일대는 신축 및 노후 건물이 혼재되어 전면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서구에서는 모아타운을 통하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 6월 20일 방화 252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하고 금년 2월부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법정 절차는 아니며 향후 연락 공유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니 오늘 못하신 말씀은 연락 공유 시 서울시 또는 우리 구로 의견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화이동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해주시는 최진혁 서울시의회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주민 대표로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승 보도지와 나라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십니다. 신진호 인간학교 원도시 활동한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내린 인사발표는 금년 10월 11일 실시하는 방송청장 보궐선거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인해서 부득이 인사발표를 주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방화이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도시주 유인종 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유인종입니다. 뒤에서 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하시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렇게? 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화이동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모아타운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여기 방화이동 592번지 일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화사역 여기 주민센터에 모여있습니다. 그 아래 빨간색 부분인데 여기 아래쪽은 방화지역의 촉진구역으로 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그 위쪽에 저층주거지 일대에 67,000제곱미터의 대천대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6월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 계획들을 강서구와 함께해서 계획을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드린 내용은 모아타운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대상지 현황 그리고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수집되는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이해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저층주거지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주택들이 다 노후화되면서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모아타운이 나오기 전에 가로수길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를 시도한 바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1월에 서울시가 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공동 개발을 하고요. 공동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생활 시설들을 같이 만들면서 또 고품격의 건축을 하는 그런 민간이 주도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도와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의 지역, 보통이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사업 단위를 설정을 해서 사업 단위별로 공동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가로주택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로주택을 많이 가는데요. 그 안에는 뭐 작게는 조그마한 것들은 뭐 자율주택을 갈 수도 있고 또 소규모 옛날에 연립주택이었던 경우는 재건축을 갈 수도 있고 또 좀 더 키워서 이제 역세권주라는 소규모 재개발을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하는 계획이 모아타운 계획이고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기존의 노후도 기준이 67%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안에서는 57%로 노후도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전제로 해서 용도 지역도 2종인 경우에는 3종, 1종인 경우 2종으로 단계 상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2종 7층 같은 경우는 7층으로 제한되는 것들이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계획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가로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사업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만 제곱미터까지도 확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안에서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또는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지정하게 되면은 용적률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제 2종 지역 같은 경우는 200%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200%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 용적률을 250까지 상향을 해주고 다시 또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에는 또 30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용적률은 거의 300에 육박하게끔 허용을 해주되 대신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할애를 해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반시설이라든지 세입자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면은 용적률은 3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화산역 아래쪽에 이제 이 빨간색 블록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상에서도 저출주거지, 저밀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활성화로 좀 유도를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서측에 기포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수평 표면 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 표면 구역에서는 높이 제한이 해발 57.8m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공원 빼고는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이고 여기 저층 저기에 다가온 주택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상태를 살펴보면은 극단하로길 옆에 안쪽에 이제 도로를 보면 대부분 이제 메인 도로의 8에서 10m로 되는 공항로 시립길 제외하고는 대부분 4m 도로라든지 여기 X표로 치는 막다른 도로. 그래서 현장에 사시는 거 잘 아시겠지만은 연립주택 사이사이에 주차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빼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상황이어서 이제 도행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개선이 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된 도가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된 게 2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고요. 이 점으로 찍어진 것들이 이제 반지하가 포함된 것들도 27.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거 안전 측면에서도 좀 이제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사유지이고요. 85% 사유지이고 요 하늘색으로 된 부분들이 강서구 소유, 그다음에 유치원이 이제 서울시 소유, 일부 이제 공공시설이 조금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용도는 대부분 다 단독 아니면 주거가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부 이제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근생시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기포공원 고도 제한이 있는데요. 기포공원 고도 제한은 이제 기포공원 활주가 12.86m입니다. 해발. 근데 저희가 57.86m까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내에서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대상지 같은 경우는 기포공원보다 좀 낮은 지역이 좀 7.6m에서부터 기포공원보다도 조금 높은 16.8m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57.8m에서 이걸 빼면은 대략 한 50m에서 41m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 한 층당 3m 정도를 잡으면은 15층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런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제한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요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내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다음에 이대 그 어린이집과 공급방, 유치원 등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 고려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인구 밀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여기에 취약한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연구원에 이제 출가고 분석을 해놨더니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거는 생활체육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 도서관 정도 나왔고요. 교육시설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들은 주민들이 계획을 하면서 합의해가면서 정하긴 할 텐데 이제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쪽 왼쪽 빨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론된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상지의 서쪽 부분에 있습니다. 공원 아래쪽 부분인데 보성 옥주 가로택 정비 사업은 검의 신청을 2021년에 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3일 빌라도 지금 검의 신청을 202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빌라 가로택 정비 사업은 SH와 공동으로 해서 일단 시기를 끝내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도 만약에 이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변동이 서류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종 일반 지구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모아타운에 대한 의지도 높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길공항의 높이 제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모아타운은 재개발처럼 전체 덩어리가 한 사업지가 아닙니다. 길을 놓고 길 사이사이에 블록별로 주민들이 합의했을 때 그 사업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개발 단위를 주민들이 합의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밀도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사업적으로 좀 뭔가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개발 밀도를 좀 높여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할 때 기존 가로를 고려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가로를 어떻게 조성해 줄까,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해 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방향 설정을 했는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블록 단위를 설정하는데 일단 주민 동의가 절대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설명드린 저 뒤에 도면도 있는데요. 그 블록 단위에서 80명, 100명이 있다고 하면 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도는 이제 57% 완화됐는데 대부분 이 지역은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는 충분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 단위는 2만 제곱미터에서는 이렇게 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대로 합해서 한 사업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저희가 2종 7층 지역입니다. 저층 지역인데 이거를 이제 3종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이번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후속 절차를 가지고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하지만 이 용도 지역 상향은 사업이 추진될 때를 전제로 해서 그냥 예시로 한 거고 사업할 때 용도 상향이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상향은 당연히 사업이 이루어지는 3종으로 상향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만 이 수교시설 관리 계획이 수립할 당시에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받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지 가로들의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변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들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가로변에 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강북구에 있는 사례처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각 사업지마다 작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을 이제 계획에 따라서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이제 저희가 이제 수립한 내용,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수립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대안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이 지역의 내부 도로망이 상당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 도로망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란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들을 일부 확충만 해주면서 블록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블록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큰 블록은 이제 요 길변에 있는 19,900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블록이 형성되고 만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위쪽 블록의 배치가 좀 어렵고 효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사업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현안 도로가 이 아래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주면서 이 막다른 도로를 뚫어준다면 이걸 하나의 사업체로 가면서 이 도로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윗블록을 하나로 합치면 이쪽 지역도 그렇고 이쪽 지역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6개 블록 가는 대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역들이 이제 다 동의를 상당도 동의해서 전부 다 사업을 가겠다라고 하면 아예 이 도로망들을 재편해서 블록을 정형하게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요구가 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으로 두 번째 안, 좀 약간 조정한 안으로 일단 관리 계획 진행을 할 건데요. 추후에도 뭔가 정리돼서 만약에 3안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변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올해까지 이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서 좀 추후에 또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안 기준으로 이제 정리된 안을 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노후도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면적은 지금 대략 이제 불러드리면 13,000 정도, 2블럭은 5,000 정도, 3블럭은 6,000에서 만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블럭은 8,800, 4블럭은 13,000, 6블럭은 만 정도 되는 사이즈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2종 7층 지역을 3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200%밖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이 300%까지, 물론 이제 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30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요 용도적 상향은 사업 단위별로, 개발 단위별로 사업을 실행할 때 용도적 변경을 그때 이제 혼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이용시설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요 가운데 메인도로변의 시설들을 청소년시설과 유치원시설을 해주고요. 각 블록별로 공동용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기존에 이제 8m 도로였습니다. 거의 이제 보행자 도로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을 10m로 확장을 하는데요. 10m를 확장하고 나서 또 이 대신에서 건축 배치가 있는 앞쪽에 3m의 그런 또 확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나 4m 이상 구성되면서 안전한 그런 보행길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건축 계획은 앞으로 사업지별로 더 디벨롭하고 발전시켜야겠지만 저희가 계략적인 밀도라든지 배치를 법률적으로 고려해서 건축팀이 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가로는 이런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가로를 놓은 상태에서 이 단지별로 서로 연결되는 보행 체계를 잡아주고 거기에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배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는 그런 정방향의 그런 배치를 존중하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모양들이 나오는데요. 계략적으로 지금 이거는 용적률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이 사이즈들이 지금 이렇게 부정형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0%까지 꽉 채우기에는 환경이 좀 이렇게 서로 체감이라든지 안 좋아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것은 한 270 정도 수준, 물론 이제 300까지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의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좀 했고요. 이거 당연히 이제 예시고 사업 계획하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블록별로 이제 세대수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분양 세대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률적으로 해야 될 임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확보하게 되면은 전체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기존에 지금 여기에 있는 세대수가 한 737세대 정도가 되는데 만약 이런 계획들이 얹어진다고 하면
1816세대로 한 1000세대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하면서 소규모주택 관리 계획안을 수립할 때도 이 건축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 단위별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냥 3차원으로 보는 그냥 이 교통공원 아래쪽에 이런 블록들인데요. 이것들이 만약에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아래쪽은 그 생활도가 좀 낮기 때문에 한 15층 정도의 대시가 가능하고 이 위쪽은 생활도가 좀 높습니다. 11층, 12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남겨놓고 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좀 이제 저희가 한 반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렇게 합의하거나 뭐 이렇게 합의하거나 뭐 합의한다고 하면 블록을 합쳐서 조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지금 대부분 내용이고요. 이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은 말하자면 모아타운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별로 사업을 갈 수 있는 도와주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설명이 지금 수립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물론 서울시하고 공정회의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계획을 안을 좀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민설명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또 저희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협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전문가장을 한 차례 더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람을 하게 됩니다. 공람 이후에 이제 통합심의에 올려서 고시를 내게 되는 그런 절차이고요. 이 모아타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실적으로 2만 내에서 조합 설립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는데 이번 이런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이 조합 설립을 서서히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계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내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해당 직원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수 계신가요? 네. 사불로는 뭐 갈라지나요? 그대로 정전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 사블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2안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요 블럭들이 지금 여기 상태가 좀 안 좋고 이 도로가 배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쪽으로 뛰어내버리면 이쪽 사불로가 뭐가 되는 거죠, 그요. 저쪽으로 여러 데를 가시고 거기하고 요거하고 해서 사불로가 단위가 커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뛰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주면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좀 여기 설명에 좀 빠진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지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지더라도 요 조합과의 조합, 이 블럭과 블럭 간에 건축 협정이라는 걸 맺을 수가 있어요. 건축 협정을 맺으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단지처럼 조성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뒤에 좀 넘겨볼게요. 뒤에 건축 협정 내용 좀 보여드리겠어요. 건축 협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앞에서 좀 영상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번동이라든지 시범사업지 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블럭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다고 할 때 원래는 이게 조합이 하나고 조합이 하나는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모아타운 계획은 대부분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가이드하고 유도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협정을 맺어서 한 단지처럼 이렇게 조성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부는 마치 어떤 도로만 있을 뿐이지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입체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4블럭과 위에 있는 1블럭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전문가 자문도 받고 통합 시비도 올리게 되면 아예 이제 서울시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블럭이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좋아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4블럭 쪽은 대로변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 단지가 큰데 이쪽으로 잘라가지고 하면은 단지가 작아지고 이거 뭐 4블럭 하나 갖고도 이제 얼마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띄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주면은 이쪽은 단지가 사는 거고 이쪽은 단지가 죽는 거고. 예, 좋은 말씀이세요. 4블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은 자 보시면은 이 계획은 모아타운 계획이고 공공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뭐 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 왜냐하면 4블럭만 가서는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지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봐서 저희가 최상의 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그것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뭐 검토를 해볼 거고 뭐 얼마든지 의견 주시면은 추후에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안으로 서울시하고 공정회의도 하고 정리한 안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띄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주는 것도 네. 4블럭 있는 사람들 주민들한테 오늘 주시는 올려가지고 네, 해야 되는 거지. 다가도 국산적으로 많이 그냥 뭐 잘라가지고 또 해적으로 예. 이쪽으로 낀다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땅 값어치가 그만 떨어져 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도 의견 주시면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아타운 내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블록별로 이안으로 갔을 때, 블록별로 합의하면 개발 단위의 합의가 중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분담금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곳을 분양받게 된다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블록별로 다 합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만약에 조합과 조합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블록별 합의안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모아타운 계획은 전체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블럭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막 사구역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신다고 하면 조합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블럭하고 요 블럭이 3블럭하고 5블럭이 합의돼서 한 조합이 된다고 하면 2만이 안 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해요. 한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예상키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블럭으로 쪼개놨는데 6개 블럭이 이제 조합이 서로 설립이 되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면은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은 그 블럭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블럭 단위로 하지만 저희가 지금 건축 협정을 통해서 이 윗단지, 아랫단지, 옆에 단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씌워가지고 기존의 재개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완화들을 하게 되거든요. 뭐 체감 방향이라든지 인동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개발해서 다 법률을 다 적용하는데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까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줘요. 그러면 동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사업성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블럭과 2블럭이 만약에 다른 조합으로 다른 재개발로 간다면 서로 상관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대지 경계에서부터 뭐 띄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배치가 안 되는데 이 모아타운 계획을 하게 되면은 건축 협정을 같이 맺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이제 그건 조합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동의를 해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정의를 해보면 관리처분 단위는 조합이 모아지는 범위 내에서 그 블럭에서 이루어진다.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계획은 주변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 그래서 지하도 통합할 수 있고 같이 한 가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 저희 지정됐을 때 이제 그 새싹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택적으로 저기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27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27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같은 톡방에 27페이지요. 톡방에서 그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4만입니다, 사실은. 4만인데, 과연 4만을 했을 때 같은 블록 간에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때는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제 합치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통공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사실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물론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포함할 수도 있는데 공원이 들어가게 되면 또 복잡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후보지 설정된 대로 이제 계획을 하는 걸로 지금 한 상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위원회 시기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교통공원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원을 포함했을 때 할 수 있는 정도는 뭐 지하 주차장 정도 놓는 정도 공원을 리뉴얼하고 그런데 공원을 재조성하는 비용도 주민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계획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업적으로 또 건축 배치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 방화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저희가 계획을 좀 서포트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도가 좀 다른데 여기 지금 산물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조합 설립도 하신 분들도 있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합학원의 장점은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합의되기 전에는 계속 이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모합학원 장점은 합의가 된 것도 빨리 가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동이나 명목동이나 먼저 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했을 때 거기서도 그래도 기존 가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계획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좀 하자고 하면 4만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단지가 거의 한 단지처럼 되고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민협의하고 열의가 모아져서 전폭적으로 다 4만을 원하고 동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신청을 한다고 하면 과정상에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열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왔지만 그것도 내에는 또 이게 사회자도 이렇게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를 이거는 이제 이런 블록들이 각각 맞으면 80% 넘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아예 이제 도로망 자체를 없애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80% 된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을 같은 자료가 어디서 받아보셨습니까? 이건 뭐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요. 오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구역별로 다 동의율이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이 구역인데 이 구역이 공유율이 높다고 저희 먼저 올려도 상관없이 동의가 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냥 마이크로 생활에서 이하 상황이 있는데 아까 주거수가 주택수가 늘어나는 게 4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쓴 건데 740가구에서 1,800가구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하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거는 사실 이제 건축계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건축계획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이 사이트의 컨디션에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건 한 275에서 300 사이로 보여요. 근데 이제 4만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뭐 밀도가 갑자기 300이 넘어가는 그건 아니고 어차피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단지가
배치도 좀 확연히 좋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깔끔하게 되고 통역수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밀도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사실은 2단으로 가더라도 밀도를 거의 좀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안 되는 블럭들이 한두 개 좀 있는 거고요. 2안으로 가도 밀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그 향이 되니까 중간 인격거리가 조금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시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물론 주민들 동의도 들어봐야겠지만 저희가 이 구역이에요. 아까 전에 농구도 제일 높은 지역인데 저희만 동의율이 높아서 저희가 올라가 버리면 4만 원 아예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없고 그러면 저희는 이안으로 지금 현재 계획안이 서울시랑 협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검토를 한 거죠. 사실 오늘 사실 이안만 보여줘도 되는데 저희가 좀 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한 안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다고 하면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럭이 먼저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먼저 갈 수 있어도 이게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해주는 거랑 나중에 PF 대출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면 사업이 엄청 넓어지지. 제가 왜냐면 그 건너편에 가로수대 사업 조합원이 있잖아요. 이 건너편에. 그게 19년도에 조합이 설립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직이 이직도 나고 한 4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PF 대출이 안 나오니까 원칙 우리가 높으니까. 근데 그걸 정부나 나라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지원이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정비 사업은 생각보다 흐름이 느린 건 사실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 모아타는 장점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을 하려면 각 조합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업 시행가 받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아타운 계획에서는 정비 계획 절차가 이게 없습니다. 모아타운 계획을 가름을 하고요. 바로 조합 설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뒷단의 것들은 어쨌든 간에 소중한 권리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당기는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은 없고요.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이 계획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자문 갖고 공람 같은 절차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고시를 할 거예요. 근데 고시의 효력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계가 이게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입니다라고 토지용계획 확인을 띄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해도 만미 제곱미터 내에서가 됐지만 이 2만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법적 근거가 갖춰지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질 때 용도적 변경을 그때 바꿔줘요. 지금 지적고시 되면은 당번 변경 용도는 계속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지 선정을 해서 이 소유주택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변경이나 청해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유지 재단에는 전혀 제약이 없어요. 권리선정 기준이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아니고요. 후보지가 된 거고, 후보지가 된 거고, 후보지가 된 거예요.
평가부터 관리 처분이 또 입주까지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특별히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 처리부터 이제 조합 처리가 한 다음에 시행인가 해서 관리 처분까지 하고 이주 착공하는 거는 정말 다분히 정비 사업의 부분이거든요. 개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남은 거는 재개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주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지만 소유주택 관리계획으로 뭔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면 요즘 분위기는 좀 많이 빨리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슷한 사례로 이제 시범지역이긴 한데 번동, 강북구 번동에 아까 영상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가서 지금 벌써 관리 처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속도로 좀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제 주민분들이 합의하는데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주민분들이 90점이 되시는 분들 몇몇이 해서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단합되는 곳이 빨리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주민들 의지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뭐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3, 4년 사원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주민 도움이 안 되면은 어떤 사업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민 도움이 어쩔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2만 넘어가면 건설 협정이 안 된다고. 네? 2만 정도 넘어가면 건설 협정이 안 된다고. 아, 실적이요? 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 법률적으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블록까지 할 수 있어요.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에서는 2만까지 늘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조합관이고요. 건축 협정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까지 쭉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더시 활성화 추진위원장 신진호이고 강화동 주민은 아닌데 오늘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과 도시계 용역 업체에서는 뭐 몇 년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 좀 강화동 주민은 아니지만은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제 개인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관리 계획에 있어서 아까 27페이지 그 구역계에서 좀 제안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6개 블록으로 나누었다라고 한들 1개 블록만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공비가 매우 비싸질 거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자체가 아주 비싼 시대에 살고 있고 금리도 아주 비싸고 저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펀딩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돈 빌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역이 아주 넓지는 않거든요. 다른 어떤 모아탄 후보지들은 더 큰 구역들이 많아요. 아주 넓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축협정을 맺으셔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사유재산 측면에서 더 높은 아파트 가격을 그 열매를 여기 소유주분들께서 가져가시고 더욱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더 넓고 쾌적한 기반시설을 또 제공해 주신다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이제 관리계획 측면에서는 사실 저기 동쪽이 금남화로고요. 남쪽이 초원로인데 바뀌어서 적어져 있긴 한데요. 그 금남화 쪽으로 이제 4번과 6번 블럭의 사이 길이 4선으로 되어 있긴 해서 사실 4만으로 되면 제일 이제 베스트인데 좀 그 부분이 제가 보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 제 앞에 계신 최진영 시연님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셨고 7월에 이제 상임위가 통과된 법안 중에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서울 연접한 여러 개의 가로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민간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이제 조례까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 2번 안에서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합치더라도 2만을 넘지 않고 혹여 6번에서 코너 자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남쪽에 이제 초원로 인접의 그 상가들도 좀 40억대가 되는 좀 그런 상가들이 있고 6번의 동쪽 측면도 좀 비싼 상가들이 있는데 일부 재청이 가능하다면 4번과 6번을 2만 미만에서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설정한다라면은 사선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좀 원만하게 금남항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교통계획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구 최지적 시원님께서 조례를 개정까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를 주민분들께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더욱더 이제 좀 좋은 구역대로 3번 안으로 되기는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사실 유인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최대한 3번 안의 장점을 살려서 2번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어떤 안들에 대한 계획들을 바뀌고 있는 그런 정책에 발맞춰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좀 잘 소통을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시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 분 의견 질문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할 수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시간관계상 저는 의견을 듣지 못한 데 양해해 주시고 추가 의견은 포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의